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9월 시험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듣기는 우리 듣기 일부분의 그래프가 정말 뜩술났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산까지 갔다가 또 지금 확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일단 속도가 많이 느렸어요.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요. 일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문을 듣고 보통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다 보니까는요. 그대로 일치하는 그런 비율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은 한 50%의 문제는 그냥 불러주는 그대로 이렇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부분은 최근 한 8개월 중에 가장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 50%의 문제는 답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대로 불러주는데 체크가 안 된다는 건 사실 뭘 의미하냐면 보기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그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보기가 4개가 착착착 더 나아가서는 이게 두 문제, 8개씩 이렇게 보이면 사실 놓칠 리가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가장 오늘 직접적으로 불러주는 비율이 적었던 거는 이제 3부분은 이해형 문제가 조금 많기는 했어요. 이해형 문제라고 하면 그대로 불러주는 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을 이해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30%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오늘은 1, 2부분 같은 경우는 보기에 대한 어떤 그 눈으로 보는 시선적인 처리만 잘 됐다면 꽤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독해. 독해 1, 2부분은 최근 그냥 변동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고요. 오늘 독해 1부분은 지난 시험에도 그랬는데 정말 이게 틀렸을까 설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이 너무 표면적으로 대놓고 틀린 것들도 좀 많았고요. 이 부분 6급 어휘에서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문제를 맞추는데 힌트가 되는 어휘들이 5급 단어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해 3부분은 오늘은 요건가 순서가 엇갈릴 만한 것도 없고 또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굉장히 쉬웠고요. 독해 4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시험까지는 어쨌든 글의 난이도를 떠나서 속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딱 해갖고 요거 여기 있네? 그럼 바로 옆에 답이 있네? 이런 게 좀 됐었는데 오늘은 속독이 썩 잘 되지는 않았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찾아가도 결국은 조금 또 읽어야 되고 이게 한 방에 찾아지는 맛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난이도를 얘기하냐가 중요할 텐데 포인트를 글 자체에 두는 건 아니거든요. 글이 되게 어려워. 글이 되게 쉬워가 아니라 답을 찾기 어렵냐. 답을 찾기가 좀 귀찮냐.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오늘은 조금 귀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쓰기는 사실은 창작은 아니잖아요. 요약 쓰기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착착착 뽑아내는 부분이 이제 어려우면 그것도 되게 난이도를 제가 높이 잡는데 지난 시험이 참 쉬웠고요.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딱 보였었어요. 요거 써야겠네. 이번 시험도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이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높은 난이도의 시험은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독해 일부분 어법이죠. 틀린 문장 찾는 거 몇 가지 조금 전형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 총평 특강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장 분석형 문제, 즉 SVO 하라는 거예요. 쭈르륵 이렇게 보면서 답 나왔다.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겠지만 좀 뭔가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봤을 때 정말 틀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관련사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요런 것들이 좀 보이죠? 오직 뭐뭐 해야만 그제서야. 자, 주어는 앞에 빠져 있어요. 한 연기자는 취배해야만, 취배는 뭔가를 다 갖추고 있어야만 뭐를 능력이 되겠네요. 그죠? 어떤 능력? 在舞台上表现生命的 무대에서 생명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不会觉得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큰 흐름에 문제 없으세요. 그럼 더 안에 들어가서 演戏 극을 연기한다는 것이 是 이다 하고 뭘 썼냐면 이지엔을 썼어요. 자, 만약에 이지엔이 없었다면 싱쿠더 하셔서 형용사를 명사화해서 是 뒤에 목적어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지엔을 썼으면 그거에 맞는 명사가 나와야죠. 그렇죠. 따라서 이지엔을 쓸 거면 끝에 뭐가 필요하다? 일사자 是 이지엔 是
이젠辛苦的事 이거를 쓰든지 아니면 이젠을 빼든지 이래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거죠. 예,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D. 孩子 아이들은 말이죠. 最初 처음에는 都是 시 더 강조구문 보이고요. 通过父母 부모님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뭐를 세 개를 인식하게 됩니다. 문제될 거 없죠. 所以 그러니까 父母的一些小行为 부모님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都可能会对 뭐에 대해서 孩子日后的发展方向에 대해서 아이들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뭐가 동사죠? S는 여기 있어요. 주어는 产生이 동사예요. 요가 동사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썼었어야죠. 产生深远的影响 하시든지 有深远的影响 하든지 동사를 두 개나 썼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림을 딱 그리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렇게 좀 그림 그리다 보면 이거 먹미?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뭐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자, 관형어와 주어의 위치가 틀린 게 오늘 조금 독특하게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됐는데요.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꾸미면 관형어라고 하는데 걔네들끼리 꼬였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형이 두 개가 그것도 54, 55에 이어서 나왔었는데 54번 한번 보시면 목재, 용위, 制作, 기타 만드는데 사용되는 하고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치아옥간이란 말은 이런 구덩이에 파묻어서 말린다는 뜻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깐따 어디까지 말려요? 只剩 6到10的水分 이 나물 정도까지 말려요. 여기 문제가 아닌데 주어가 뭐를 말려야겠어요? 기타를 말려요? 아니죠. 목재가 여기로 가서 얘네가 목재를 꾸미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기타 제작에 사용되는 목재는 아니면 얘는 주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쵸? 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中国最早的 중국에서 가장 최초의 악보가 주어면 流传下来 전해져 내려오다 是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면 얘는 구조가 시입니다. 뭐입니까? 여기 옛날 악보, 이 악보 이름이 나와요. 이 악보입니다. 그럼 주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악보가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의 가장 일찍 流传, 여기서부터 流传下来더 악보.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문제예요. 꾸미는 말과 주어의 위치가 잘못된 문제가 두 문제나 연이어서 나오는 게 좀 독특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셨으면 독해 제2부분. 독해 제2부분에서 좀 중요했던 표현들 몇 가지 한번 뽑아보도록 해요. 꽁띠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기초라는 말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 리룬 꽁띠. 어떤 이론에 대한 기초, 유행 꽁띠. 언어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언어를 잘할 수 있죠. 예술적인 면에 참 많이 쓰시는데 호이화,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기초라든지 우다오, 춤을 추는데 기초 동작들, 인위의 꽁띠 중에 오늘은 우다오 꽁띠 갖고 답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후단이라는 육급 명사에 쓰는 동사들은 좀 평소에 알아두실게요. 오늘 나왔던 거는 짜오청 5급 동사. 짜오청은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다 불러일으키다. 짜오청 후단 나왔었어요. 그런데 부담을 가중시키다 해서 지아종 다른 말로 정자 후단 가능하세요. 부담을 덜어주면 종의 반대말 가볍다를 쓰셔서 지엔칭 후단 이런 따페이들도 같이 항상 외워두셔야 되는 표현 되실 것 같고 오늘 63번에서 알아두시면 되게 좋았던 것은 한국말로는 결과적으로 포함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두 개의 동사 빠오한과 빠오코의 차이입니다. 자, 한이라는 글자가 중요할 거예요. 한은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함유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고 안에 함축되어 있고 녹아 있고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명확한 구분 없는 추상적인 것들이 안에 막 함축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오늘 시험 났던 건 뭐냐면 is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런 거 좋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소설에는 그의 모든 사랑과 증오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분 없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 때 쓰시는 거고 빠오코는 아주 탁탁 끊어지는 명확한 구분이 있는 구체적 사물, 특히 사람 빠오코 쌍거런 우리 샴쌍둥이 아니죠. 다 끊어져 있잖아요. 혹은 HSK 가오시, HSK 시험은 빠오코 팅리 위에도 수시의 쌍거 부분 탁탁탁 끊어지는 것들은 빠오코 쓰세요. 오늘 나왔던 것은 빠오한 셔머셔머 is가 나와 있고 빠오한 찾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오늘 치유엔이 나오기는 했는데 치유엔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해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유엔 시리즈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치유엔, 파유엔, 라이유엔, 건유엔 전부 위엔으로 끝나는 단어들인데요. 얘네들은 동사로 쓸 때는 전부 뒤에 위, 여기서는 종의 베이스를 가지면서 뭐뭇으로부터 기원하고 발언하고 내원하고 근언하고 이렇게 항상 동사로 쓸 때는 위를 무조건 붙여서 지위엔 위, 파위엔 위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실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위엔이라는 글자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요. 이러면 우리가 어휘학에서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다른 글자가 얘네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글자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보면 지라는 말, 종진텐치라는 말은 종진텐 카이시 시작을 나타내죠. 그래서 치위엔의 대상은요. 보통 시작점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인위적인 현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는 딱 몇 년도부터 치위엔 위 몇 년도 시작되었다. 아니면 뭐 발레는 이탈리아 어떤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시작점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보통 치위엔 위 셔머셔머 시간 어떤 장소가 들어오시는 거고요. 파 위엔 위에 파는 발생을 나타내는데 이건 조금씩 발생해서 모여졌기 때문에 정확한 시작은 말하기가 힘든 자연적인 현상. 제일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산하고 강이요. 대략 강이라 그러면 우리가 물방울이 모여갖고 조금 더 샘물이 되다가 점점 커지는 거지 여기서부터 딱 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파 위엔 위. 황하는 파 위엔 위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쓰게 되세요. 라이라는 말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오다잖아요. 이건 출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 연속극의 많은 소재들은 라이 위엔 위 일상 생활 일상생활에서 말 그대로 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옵니다. 건 위에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건 위엔 위 하면 다 이것에서 비롯됐어. 다 얘 때문이야.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항상 잘 알아두시고요. 이 앞에 글자를 이용해서 자꾸 연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사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독해사 부분이 속독이 썩 잘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딱 하면 봐요. 여기 바로 있죠? 있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잘 된 게 한 요 정도 수준이다 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89번에서 92번. 시창홍이라는 어떤 사람의 작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89번. 어떤 말이 중요한 표현이 될지 같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石昌红创作的창작한那个系列作品有什么特点? 일단 요거 묻는 말이고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시리의作品, 특히 시리에라는 말. 그냥 작품이 아니라 어떤 계열, 시리즈 작품. 이 말을 일단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A, B, C, D를 읽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읽고 이제 시리에를 찾았어요. 시리에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能否 할 수 있지 않을까? 做一个完整的系列 완벽한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通过 뭐를 통해서? 지향은 빠져 한자를 和图形 그림과 도형과 결합시키는 걸 통해서 展示 뭐를 드러내요? 각 지역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맞는 말은 뭐예요? 한자와 도형이 결합되는 형식일 거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지금 바이두에서 방금 강의하기 전에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바이두 들어가셔서 이 사람 이름 치시고 두샹 검색 하시면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각 지역의 느낌을 한자로 표현을 해요. 제가 말로 표현 못하겠는데 아무튼 되게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주로 이야기하는 거 말하자면 그 단락만의 주제를 찾아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쭉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훑어봤더니 타 참카얼러 이러이런 서적이나 어떤 연속극 다큐멘터리도 참고했고 종종 그 속에서 자오신 뭐를 찾았냐면 창작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과 영감을 찾아냈고 자, 这个找寻素材的过程 이런 과정은 그에 의해서 뭐뭐라고 불려졌고 그 다음 整个取舍过程 이렇게 취사하는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웠고 자, 여러 번 나왔어요. 어떤 말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选素材 소재를 고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예전하고 다르죠. 예전에는 이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 전형적인 건축을 제외하고도 이 사람은 어떤 원소를 통해서 창작을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말은 전형적인 건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험이 좀 까다로웠던 건 이런 문제죠. 이 말이 똑같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极具代表性的建筑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성질을 가진 건축물, 즉 전형적인 건축물.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똑같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지난번보다는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를 제외하고 하이요 또 뭐도 있었냐면 시창홍은 저 주종 조종 어디다가 좀 우리가 신경을 썼냐면 땅띠에서 독특한 자연 풍경에 아주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똑같은 말이죠. 펑광 정답은 A가 되시겠습니다. 이런 문제 너무 크죠. 이 사람에 관해 옳은 것은 잘못하면 이제 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A, B, C, D를 보고 그 말이 위에 나오는지를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좋으세요. A를 봤더니 일찍이 슈츠 여러 번 호장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지 상 호장이란 말이 있나 했더니 1번 단락에 여러 번 짜이 셔머셔머 비싸이 종 호장이란 말이 나와서 바로 정답이 A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빨리 풀렸었어요. 화가라는 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어디 출신이다, 예술 집안 그런 말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요. D 보면 참여했다. 어디에?影视制作,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것의 제작회가 아니라 아까 참고했다라고 그래서 참고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셨어요. 그나마 속독이 되는 문제였고요. 하나 더 97에서 100번 垃圾焚烧发电厂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인데 그걸 하면서 전기 발전도 하는 공장인가 봐요. 자, 첫 번째 문제 为了消除居民的不满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일 것 같은데요. 이 주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불만을 가진다는 내용이 우선이겠죠. 불만은 여기 1번 단락 끝날 때 이것은 불러일으켰다. 아무래도 이제 소각장에 있으면 공기가 안 좋으니까요.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누구의 반응이 중요하죠? 정부는 决定 결정했어요. 面向世界 세계를 향해 公开进行 공개적으로 뭐를 하겠다? 垃圾焚烧发电厂的 설계招标 하면 공개 입찰 같은 거를 하겠다. 저 해석이 안 돼도 거의 똑같이 말을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D 하시면 되겠고요. 为什么 이건 이제 문제 핵심이고요. 이 垃圾焚烧发电厂的 烟囱은 굴뚝은 독특하다. 굴뚝이 독특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어디 나오는지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굴뚝부터 찾았더니 3번 단락에. 근데 독특한 점은 하고 우리가 마오하우를 썼다는 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제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독특한 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지광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레이저인데요. 会将 빠져 무엇을 이거 빙이 뭐야 여러분? 스크래커처럼 동그란 이런 모양의 그림을 도셔다 어디에 비추냐면 含有二氧化碳的烟圈中 이라고 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그 연기 속으로 이렇게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자들이 자세히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显示 드러내는 겁니다. 뭐를 드러내냐면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 垃圾焚烧发电厂의排放,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보여줬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의 표현은 또 똑같았어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드러났다가 정답이 되겠죠. 되셨죠? 99번. 이제 지었어요. 이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좋은 걸 골라갖고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다음에 4번 단락에서 지은 다음에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远看 멀리서 볼 때 就像 마치 像什么什么一样 혹은 이般 같은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았다? 자연의 산처럼 그냥 보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산 같았다 라는 말을 쓰셨고요. 100번 문제 너무 크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 아까하고 똑같아요. 하나하나 A, B, C, D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A. 发电厂이 陷入 6급 동사로 보통은 안 좋은 지경에 빠지다 혹은 깊은 생각에 빠지다 이럴 때 써요.
재정적인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이 글 어딘가에 재정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짜르륵 훑었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B. 处理垃圾时全程保密. 保密. 保密는 비밀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하는 전 과정은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과정이란 말이 나오는 곳이 딱 한 번 있어요. 전 과정. 그럼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滑雪爱好者, 이 스키장을 만들어요. 그 굴뚝에다가, 굴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스키장을 만드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还可以看到全过程, 어떤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垃圾焚烧发电厂内部垃圾处理的,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B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C 볼까요? 滑雪道是回收材料做的. 요 스키 길은, 요 내리막길은 回收, 회수한 재료들로 만든 것이다. 그럼 이 길을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찾았죠. 찾았더니 3번 단락에 거기 위에 꼭대기에다가 3개, 그러니까 전 2개지만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3개의 이런 스키 내려오는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3개의 스키 타는 길은 并非并不是, 뭐가 아니다. 由什么什么而成, 요는 구성 성분을 나타내면서 뭐뭐으로 이루어지다. 진정한 흰 눈으로 쌓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而是由 뭐로 만들어졌냐면 이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从垃圾中, 쓰레기에서 回收, 회수해온 합성 재료로 만들어졌다. 답은 뭐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보통 두 편을 뽑아낼 때는 이거 진짜 속독 잘 돼요 하고 보여주려고 뽑아내는 게 이 정도였으니 오늘은 속독이 좀 안 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쓰기예요. 오늘 쓰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가셔야 되는 것은 주인공, 사람 이름은 2번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루츠라는 사람과 페이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츠는 이 페이비의 상사고요. 페이비는 루츠의 조수고요. 밑에 사람이고요. 네. 요 이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 작문을 하는데 꼭 써야 했었던, 한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调查问卷, 설문지죠. 네. 打分, 점수를 매긴다. 근데 한자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数据, 이런 거는 뭐 5급 명사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 데이터. 狂热 하면 미친 듯이 열광하고 좋아하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좀 핵심적인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한 몇 개월간 쓰기의 단락이 보통 10개에서 11개였어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무조건 이거를 호흡을 요 2개는 묻고 요거는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 5개 정도로 확 줄였었어야 했어요. 어쨌든 단락에 여러분 요약 쓰기에서 최대한 제가 많이 양보해도 6개 이상이 되면 줄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원고지를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힘들게 요약 작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락이 10개, 11개일 때는 이거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단락이 원래 5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5개면 5개를 그대로 가도 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제가 상황에 따라 판단했냐면 줄여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약 쓰기 할 때 기본 규칙 1번,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 단락, 우리가 1000자에서 400자로 가요. 그렇죠? 그럼 40%로 줄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40%, 밑에도 40%, 40%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보셔서 어떤 단락은 그대로 써요. 이거는 뺄 게 없는데 80%. 이건 아예 안 써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무리가 없겠어. 이런 식으로 전체의 어떤 비중을 맞추는 거지, 단락 이렇게 줄여나가시면 안 됩니다. 2번, 중복되는 내용 무조건 패스. 그렇죠. 지금 40%로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뒤에 내용을 통해서 유추 가능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자꾸 쓰면 안 되겠죠.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내용에서 어차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앞에서 적을 필요가 없다. 결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대사, 인칭대사, 원이, 타라든지 쩌, 나 같은 것들은 사용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원문에서는 이미 누군지 확실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탐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내용을 안 적었다면 탐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해 줘야 된다거나, 혹은 특히 오늘 뭘 할 거냐면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시는 걸 저랑 하실 거예요. 직접화법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 넣어서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긴 걸 줄이려면 간접화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걸 찍는 순간은 그 말을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줄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또 생겨요. 그래서 대사 처리 배우실 거고, 관련사를 이용한 연결성의 주의. 이제 40%로 줄이는 건 되게 잘했는데 읽다 보면 이게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러나, 비록 뭐뭐지만 이런 것들 넣어서 조금 스무스하게 연결하는 느낌 넣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작문은 1000자를 읽었을 때 느낌과 400자로 줄인 글을 읽었을 때 느낌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단락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체 내용을 알아야 중복되는 부분이 어딘지도 알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주 빠르게 한국어로 한번 짜르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내용을 한번 따라오시도록 하실게요. 1번 단락. 길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조사 설문지를 들고 오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두 가지 디자인의 차의 외관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고 있었다. 설문지에는 첫 번째 디자인의 차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온화하고, 두 번째 디자인의 차는 반면 와일드하고 힘차다고 쓰여 있었다. 금방 행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 차의 외관에 점수를 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락. 며칠 후 페이비라는 청년이 이 젊은이들이 수집해온 이 설문지를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그런 다음 자신의 상사에게 제출했다. 그 상사는 누구냐? 요게 이제 중국어로 포저 하오라고 하는 건데요. 원고지상 두 칸에 이렇게 줄을 치시면 됩니다. 즉이라는 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사는 즉 누구였냐? 한 자동차 회사 제품 개발 부총재 루츠였다. 알고 보니 이 자동차 회사는 막 성능이 우월한 자동차를 개발해냈지만 회사의 고위층은 이 자동차의 외관 스타일에 대해서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자동차에게 부드러운 외형을 짝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반면 다른 일부 사람들은 와일드하고 힘찬 외형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루츠는 대중들로 하여금 이 신차의 외형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자고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사를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루츠의 조수인 페이비가 제공한 조사 데이터는 일목요연했다. 만점은 10점이었는데 첫 번째 차, 좀 부드러운 차였어요. 첫 번째 차의 평균 점수는 7.5점이었고 두 번째, 좀 와일드한 차는 겨우 5점이었다. 루츠는 두 자동차의 마지막 평균 점수를 일단 보고는 그런 다음 손에 있는 한 다발의 두꺼운 조사 설문지를 가져와서 한 장 한 장 봤다는 얘기예요. 평균과 또 한 장 한 장은 좀 다르잖아요. 보다가 그는 기쁘게 웃기 시작했다. 페이비, 조수가 물었다. 당신은 7.5점의 이 스타일 외형을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랬더니 뜻밖의 루츠는 결연하게 대답했다. 아니, 우리가 내놓을 것은 이 5점짜리 차야. 자, 페이비의 의문 가득한 표정을 보면서 루츠는 그에게 손안에 한 장 한 장의 조사 설문지를 펼치고 말했다. 보게, 5점을 얻은 이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게 9점을 매기고 심지어는 만점도 있대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서 그렇지 점수 높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많은 사람이 그것에게 1점, 심지어 빵점을 매기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극히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싫어하고 흥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7.5점을 얻은 이 디자인은 설문지에 매겨진 점수가 거의 7점 정도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록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그거 꼭 살 정도로 좋아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4번, 계속 지금 루츠의 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동차 업계는 경쟁력이 매우 격렬한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우리 제품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신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잠재된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데, 와일드하고 힘찬 차에 높은 점수를 매긴 사람, 즉 평균 점수가 5점짜리인 차에서 높은 점수를 매긴 사람들은 장래에 진정으로 우리 차를 구매할 고객들이야 라고 이까지 말을 한 게 이게 직접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팍팍 줄여주시고 간접화법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루츠의 남다른 분석은 페이비로 하여금 진심으로 탐복하게 만들었다. 금방 이 자동차 회사는 루츠의 소수의 사람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자라는 사고의 방향에 따라 와일드하고 힘찬 신차를 내놓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루츠의 안목은 과연 정확했고, 이 신차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부 사람들의 열광적인 추종을 받아서 금방 전부 팔리게 되었다. 이 자동차 회사의 이번 성공은 많은 기업에게 깊은 시사하는 바를 주었다. 그게 곧 뭐냐 또 이거예요. 그 시사하는 바는 즉 신제품을 내놓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의 만족이 종종 소수 사람들의 열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대다수에 만족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단지 좋아하는 정도에 도달했을 뿐이지만 소수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강렬한 구매 욕망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자들이야말로 기업 이윤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총 5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저랑 한번 팍팍 줄여보도록 하시는데, 먼저 1번 단락은 총 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었다. 설문지에는 첫 번째 디자인과 두 번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와일드하고 힘차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말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수가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게 더 잘 팔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와일드하냐 부드러우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이 말 쓰지 말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평균 점수가, 두 번째는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가 높은 애는 어땠고 낮은 애는 어땠고 이렇게 가면 되지 계속 이 얘기를 앞으로 우리가 고생하면서 하면 원고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 금방 행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점수 매겼다. 점수 매겼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왔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써야 하는 것은 在街头 그래서 이群 年轻人이 拿着调查问卷 조사한 설문지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때 원래 시험은 라이 왕왕 네 글자를 썼는데요. 그냥 라이 왕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让来往的路人으로 하여금 给两款车的外观 두 가지 스타일의 차의 외관에 打分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다. 요것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뺍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겼겠죠. 당연히 매겼고 며칠 후 几天后非比一个叫菲比的小伙子는 이 젊은이들이 수집해 돌아온 중요하지 않죠. 아까 젊은이들이 당연히 수집해 왔죠. 뭐 거지들이 수집해 왔겠어요. 이 청년은 뭐를 정리했다? 이 调查问卷的数据를 정리했다. 整理了数据 한 다음에 然后 여기 나오죠. 提交给 혹은 줄여서 交给만 쓰셔도 돼요. 건네준다는 얘기예요.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交给了自己的上司에게 제출했다 하고 이걸 그으시고 그 상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一家汽车总公司的副总裁였다. 总裁如此이름까지 였다 하고 마침표 한번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보니 原来라는 표현 썼어요. 这家汽车公司 막 뭐 했냐면 开发出了性能优越的汽车, 性能优越的 성능이 아주 뛰어난 자동차를 개발해냈지만, 단公司高层은 对 뭐에 대해서 这新车的外观风格 외관의 품격, 스타일에 대해서 对를 썼어요. 形成了 뭐를 형성했죠? 完全不同的两种意见을 两种完全不同的意见을 형성했다. 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되고 또 나머지는 와일드. 이 얘기는 아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두 가지에 우리가 점수 매겼었지 앞에서. 그리고 여기도 두 가지, 그 두 가지인가 보다.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모두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달랐었기 때문에 루츠는 디추한 거예요. 뭐 하자고? 누구로 하여금? 让大众으로 하여금 하나만 써도 돼서 选择 선택하게 选择新车的外形 외형을 선택하게 하자라고. 지금 줄인 것만 봐도 여러분 길에서 두 가지 외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고 며칠 후 이 사람이 그 설문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자신의 상사한테 주었고 이 회사가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상사가 대중들한테 결정하자고 선택하게 하자고 했던 것이었다 하면 충분히 이 설문지는 그래서 돌았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단락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 제가 원래 5단락이면 사실 그대로 써도 무리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요. 요번에 글을 보면 1번 단락 되게 짧았고요. 2번 단락 되게 짧았고 3번 단락이 무지하게 길었고 4번 짧고 5번 더 짧았어요. 이때 우리가 1번 단락에서 골라낸 게 겨우 요 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2번 단락,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이걸 줄여 쓴 다음에 빼기에는 너무 짧아요, 호흡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한 단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길에서 했다. 며칠 후 바로 연결해서 가시고 요 내용까지를 1번 단락으로 우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3번 단락이 되게 길잖아요. 얘는 이제 한 단락으로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조수인 페이비가 제공한 너무 쓸데없는 말이죠. 당연히 아까 다 얘기 끝났어요. 페이비가 가져왔다는 건. 그쵸? 调查数据는 일목요연했다는 말은 저는 좀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장문에서 어떤 관용 표현이나 사자성어를 쓰면 그 자체가 굉장히 점수가 플러스 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일목요연하다는 별로 어려운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죠. 설명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분 10분, 만점은 10점이었다. 第一款车, 첫 번째 스타일 차에 平均得分, 평균 얻은 점수는 였다. 우리가 시를요 아주 서면어체에서 웨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웨이가 나왔었어요. 웨이 7.5, 웨이 7.5. 第二款车平均得分, 平均得分, 平均得分 두 번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7.5分, 第二款车只有5分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只有5分. 그 다음 이 말들. 루츠는 자동차의 평균 점수를 한번 훑어보고 그런 다음 또 하나하나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보다가 그는 기쁘게 웃기 시작했다. 페이비가 물었다. 당신은 이거 살 건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과감하게 줄일 거예요. 루츠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표현하기 좀 힘든데 看完 다 본 다음에 这些调查问卷后 네, 그런 다음에 페이비 질문 중요하지 않아요? 뜻밖의 竟然说 하면 되죠. 대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는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바로 말할 거거든요. 뜻밖의 말했다 라고 하시고 원고지상 큰 따옴표가 다른 부호하고 같이 있을 땐 같은 칸에 꼭 넣어주시고요. 네, 바로 그 말 그대로 쓸 거예요. 아니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我们推出的是 우리가 내놓을 것은 只得5分的 只得5分的 겨우 5점 얻은 这款 이 말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페이비의 의문 가득한 표정을 보면서 루츠는 그에게 손안을 펼치고 말했다. 다 필요 없죠. 루츠는 이게 말했다는 표현은 解释라는 표현을 써요. 解释는 뭐냐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상대방이 解释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큰 따옴표가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화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이제 그냥 가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쉼표 찍고 바로 쭉쭉쭉쭉 가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도 사라지고 요 마오하오도 사라지게 되실 거예요. 解释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得5分的 자, 이 말을 할 때는 5점을 얻은 이 디자인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말할 때는 남 얘기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5점을 얻은 그 디자인은 맞아요. 나관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이 디자인, 우리가 입장에서 이 디자인을 말하기가 지금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得5分的那款 네, 하고 쉼표 很多人给他打了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점수를 줬냐면 9점을 매겼고 10점을 매겼다는 말은 9到10分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也有很多人 그거 세 개 이제 안 쓸게요. 打 0에서 1이라고 뒤집을게요. 0到1分 0到1分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극히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은 설명은 빼셔도 됩니다. 자, 요점 分号 문장의 병렬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 小李는 기숙사 같고 分号 小张은 도서관에 갔고 分号 샤올리는 식당에 갔고 지금은 아까 5점짜리를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7점을 갑니다. 이때 반면하고 좀 더 확실하게 연결을 해주시려면 R 得7.5分的那款 7.5점을 얻은 그 차는 그 디자인에 찾은 차는 점수가 分数 매겨진 안 해도요. 점수가 分数几乎都是7分左右 거의 대부분이 7점 정도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다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좀 있으면 다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5점짜리는 평균은 낮지만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고 7.5점짜리는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잖아요. 점수들이. 자, 이제 설명. 지금 자동차 업계는 现在的汽车行业竞争十分激烈 경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반드시 必须 요 말이 좋아요. 왜 고객을 발굴하단 말이 중요하냐면 뒤에 이런 사람이 고객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必须 여기 나오죠. 挖掘 잠재된 潜在的客户 잠재된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데 那些 자 제가 조금 적을까요? 那些 하고 어떤
어떤 少数人 소수 사람들을 얘기할 거냐면 꾸미는 말이 给 아까 평균 점수 5점에다가 높은 점수를 준 소수의 사람 이렇게 갈 거예요. 那些给平均得5分的 평균 5점을 얻은 那款车 그 차에게 打了高分的 아주 높은 점수를 준 소수의 사람. 이해 가세요? 네. 이 말들을 쓰려면 wild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설명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那些给平均得5分的 평균 5점을 얻은 那款车 그 차에게 打了高分的 높은 점수를 준 소수 사람들이야말로 뭐뭐시야말로 하면 才是将来真正有可能购买我们汽车的客户 네, 그 사람들이 진짜다. 어정쩡한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말을 좀 바꾼 거죠. 와일드하고 힘찬 차가 아니라 그 평균 5점짜리 차에 라고 바꾼 겁니다. 이 말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매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고객이다. 이렇게 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단락이 아까까지는 네, 여러분 요게 잠깐 오타거든요. 얘기를 확실하게 할게요. 요거 3번이에요. 네. 요까지가 다 말한 거거든요. 요거 3번이에요. 3번이고 이제 4번으로 바뀌었어요. 4번으로 바뀌어서 자, 루츠의 남다른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죠. 감탄했겠죠, 뭐. 很快 금방 这家汽车公司는 뭐뭐에 따라인데요. 이 말은 쓰지 말죠. 그냥 사고의 방향, 우리가 슬루라고 해요. 사고의 흐름. 그래서 按照 뭐에 따라 如此的 슬루에 따라 와일드하고 힘찬 신차 우리 안 쓰기로 했죠? 바로 推出了新车 신차를 내놓았다. 그다음 결과적으로란 말 안 쓰셔도 되고요. 쓰고 싶으시면 결과적으로란 말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안 쓰기 때문에 어색한데 事实证明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실은 증명했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이제 딱 한국말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랬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루츠의 안목이란 말은 眼光很准 해서 这款新车 시장에 나오자마자 깡이 上市 막 뭐뭐 하자마자 열광적인 추종을 받았고 또한까지 안 할래요. 그냥 다 팔렸다로 바로 가겠습니다. 很快销售一空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这家 이 회사의 이번 성공 다 필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 자동차 회사는 너무 많이 언급했어요. 这次成功은 给了许多企业一个深刻的启示 깊게 시사하는 바를 주었다 하고 또 이거 그것은 즉 신제품을 내놓을 때라는 말 빼시고요. 진짜 중요한 말은 大多数人的满意往往比不上少数人的狂热 이 말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의 만족은 종종 소수의 미친 듯이 열광하는 것에 비교가 안 된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얘기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这是因为 한 다음에 대다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빼시고요. 바로 소수로 가셔서 少数狂热的人 굉장히 이렇게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这是因为 이런 사람들은 心里有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强烈的购买欲望이 있기 때문인 거죠. 购买欲望 구매 욕망이 있기 때문이고 타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후자란 말 우리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타만 말 뭐뭐시야말로 才是企业利润的盈利的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关键 관건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원고지가 거의 딱 맞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번, 2번 단락을 1번으로 하나로 줄여서 길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설문지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상사한테 보고했는데 사실은 이러이런 배경이 있었다 해서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그 배경. 그 다음에 3번 단락에서 루츠라는 그 상사가 나는 이 차를 하겠어 라고 선택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의 2번 단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차 회사가 성공한 거
과 이것이 시사하는 점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3번 단락으로 해서 저는 총 3단락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이랬을 때 또 좋았던 점은 이 3개의 단락의 길이가 거의 비슷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하나가 짧거나 그런 거 없이 3개가 공평했습니다. 자, 항상 제목은 사실 그 안에 있다는 점. 오늘 가장 1등 제목은 요 앞에서 이 표현을 확 줄인 거예요. 만이 비부상 광러. 만족은 열광에 비하지 못한다. 혹은 아니면 마지막에 기업 이윤의 강권. 요것도 괜찮거든요. 지혜盈利的关键. 하지만 오늘은 이 제목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9월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 저 윤효정 선생님, 리우팡팡 라오스 이렇게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보통 우리 HSK 접수를 한다 그러면 한국 사무국에서 많이 접수를 하시죠. 근데 이렇게 HSK를 대행할 수 있는 곳이 한국 사무국을 빼고도 사실 20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잘 모르셔서 이제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저희 대교 에서도 HSK 시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 내용을 치시는 건데 단 루트가 다른 거죠. 점수도 똑같은 날 받게 되시는 거고요. 네. 자, 우리가 좀 자랑하는 거는 이거예요. 사실 모든 그 시험 대행사 중에서 저희가 전국에 가장 많은 고시장을 갖고 있어요. 30여 곳의 고시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강남 고시장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정말 좋은 건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그 학원 자체가 강남 고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치러 가면 되게 낯선 환경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공부하던 환경에서 항상 보던 동료들과 같이 시험을 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의 안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한국 사무국 들어가셨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아주 멀어. 그런 경우 저희 여기 시험센터 들어와 보셔서 혹시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바로 옆에 학교가 지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은 어려웠다 쉬웠다 매달 바뀌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몇 월 시험이 쉽대. 난 그때 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든 어렵게 나올 때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6급은 HSK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내 중국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 거기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쉽다면 말이 안 되겠죠. 오랜 기간 좀 시간을 넉넉히 잡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공부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험도 수고하셨습니다.